안녕하세요. 감동집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한 중국인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청년은 처음에 한국을 과소평가했지만 기술, 문화, 그리고 시민의식을 직접 경험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한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한국을 통해 배운 점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하오라고 합니다. 중국 남부의 광저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중국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억 인구, 세계 2위의 경제대국, 거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라고 생각했죠.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기술 혁신을 보면서 저는 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알리바바, 화웨이, 텐센트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중국을 넘어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베이징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저는 중국이 곧 전 세계 금융과 기술을 장악할 것이라는 믿음을 굳히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중국의 경제적 위대함 덕분에 성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라고는 하지만 결국 중국 시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의 경제 규모나 인구는 중국의 한 도시만큼도 되지 않는데 말이죠. 그렇게 한국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회사에서 한국지사로 파견을 가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작고 별 볼 일 없는 나라에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싶었지만 상사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가르칠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경험을 쌓고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출장을 떠났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검색해 본 결과 한국의 GDP나 주요 산업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한번 제 생각이 맞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그저 과대평가된 나라일 뿐 우리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이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에도 저는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의 구조는 매우 효율적이었고 시설은 놀랍도록 현대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속도의 공공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더군요. 잠시 와이파이를 이용해 이메일을 확인하고 중국에 있는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순간 한국의 기술 수준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조차도 공공 와이파이는 이 정도 속도가 나오지 않거든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도 저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체감했습니다. 깨끗하고 정비된 도로, 정교하게 연결된 교통 시스템, 그리고 도시를 가득 채운 현대적 건물들까지.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중국의 대도시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밤, 저는 회사에서 제공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에어컨, 조명, 커튼까지 모두 손에 쥔 스마트폰 하나로 조작할 수 있더군요. 이러한 기술적 혁신이 생활 곳곳에 녹아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중국에서도 스마트폰과 연동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연결된 시스템은 처음 봤거든요. 다음 날 저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한국지사에서의 첫 업무를 시작하기 전 저는 약간 긴장하면서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중국식 경영 방식을 한국 직원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우수성을 보여줄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에 도착하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지사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종이 서류 대신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모든 데이터는 클라우드 상에서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었죠. 심지어 고객들과의 상담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점은 그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가였습니다. 고객의 복잡한 요청도 몇 분 만에 해결되는 것을 보고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보통 며칠이 걸리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끝나더군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함께 근처의 한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한 번 한국의 기술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문은 스마트폰을 통해 QR코드를 스캔해 이루어졌고, 결제 역시 모바일로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더 직관적이었고, 결제 과정도 훨씬 간소화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모든 식당, 카페, 상점에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의아해하며 동료들에게 한국은 정말 모든 곳에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웃으며 네, 여기서는 현금을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요. 카드나 모바일만 있으면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널리 사용되지만 이렇게 모든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며칠 후 한국에서 핀테크 기업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중국의 핀테크 시스템도 물론 대단하지만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그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객 지원 서비스가 AI로 처리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AI가 복잡한 고객 요청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기술적 혁신에서 중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핀테크 분야에서는 한국이 이미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카카오뱅크나 토스와 같은 한국의 디지털 금융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관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이는 금융 업무를 매우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퇴근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버스를 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마저도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더군요. 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탈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을 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운행, 깨끗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하에서도 끊기지 않는 고속 인터넷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환승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어서 복잡한 노선도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죠.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며 중국의 지하철과 비교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몇 주가 지나자 저는 이곳의 발전된 모습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던 한국이 이제는 저에게 배울 점이 많은 나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기술과 혁신 면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부끄러움과 동시에 존경심이 들더군요. 어느 날 저녁 명동 거리를 걷다가 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직접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었고, 특히 K-POP 팬들이 매장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아이돌을 보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들여 기다리고 있었고,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발전을 넘어
문화적 영향력도 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만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K-POP의 인기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접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고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명동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지 기술적 발전만 이루어낸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특히 K-팝과 같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강력한 소프트 파워로 작용하는지를 명동거리에서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한국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K-팝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그리고 음식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그저 유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가 가진 매력과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대한 깊은 공감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중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중국도 최근 몇 년간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한국처럼 자연스럽게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강력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하드 파워에 치중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인 1대1로 대규모 외교적 지원, 그리고 경제 협력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영향을 미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와 다르게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문화적 영향력으로 자연스럽게 세계인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루는 인간관계, 희로애락, 그리고 시대적 문제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그것이 문화의 힘을 키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풍마한 스타일이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과 창의력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열광하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한국 문화를 세계 각지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계속될수록 저는 한국의 다른 측면들에도 점점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시민의식과 생활 방식에도 큰 감명을 받았죠. 제가 한국에서 느낀 또 다른 놀라움은 한국인들의 질서정연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한 번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퇴근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혼잡하고 시끄러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며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하철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조용히 이어폰을 착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들의 태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은 그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잘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죠. 사실 저는 중국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와 배려의 문화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지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강국이 아니라 시민의식이 발달한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은 거리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는 언제나 깔끔하고 쓰레기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쓰레기를 버릴 때에도 철저히 분리수거를 하며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극도로 삼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에서 밤늦게까지 길을 걷더라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매우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도시가 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종종 혼잡하고 시끄러운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거의 볼 수 없었고 모든 것이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과 중국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많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었고 흡연구역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흡연이 매우 흔하고 공공장소에서도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 역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질서 있고 공공규범을 잘 지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모습들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의식과 사회적 규범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단지법이나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 스스로가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한국인이었고 우리는 공통된 관심사인 기술과 금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경제 구조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창업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중국의 스타트업 붐을 목격한 적이 있었지만 한국은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단순히 기술 혁신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 해결이나 국제적 협력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한국의 스타트업 중 하나인 토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토스는 처음에는 단순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토스가 어떻게 한국의 금융시장을 혁신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정신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 문화 그리고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중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크지 않은 나라지만 그들의 효율성과 창의력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은 중국이 본받아야 할 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중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곳에서의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 역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or 여러분의 educadores 생각은 e pais de 어떠신가요? alunos. 아래 Por 댓글로 다양한 educadores e 의견을 pais de 남겨주세요. alunos.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